안녕하세요 양신도 여러분, 양신TV 양신 낭식수의사입니다. 마치 이게 지금 첫 항상 소개 멘트가 강장공장 공장장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 양신도 여러분 양신TV 양신 낭식수의사입니다. 약간 라임 있지 않나요? 아무튼 오늘 주제는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많이들 모르시기도 해요. 이게 고양이한테 안 좋은 행동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게 바로 클립너시스라고 하는 고양이의 목덜미를 꼬집는 행동입니다. 이게 약간 좀 와전된 것도 있고 문제되는 상황도 있긴 한데 뭐 대부분 그렇죠. 고양이가 제압이 잘 안 될 때 고양이 목덜미 이렇게 꾹 잡아가지고 드거나 뭐 목욕시키거나 아이를 제압할 때 그런 방법들을 쓰는데 이런 행동을 이제 클립너시스, 클립 있잖아요. 클립처럼 잡는다고 해서 클립노시스라는 말을 쓰고 그게 괜찮다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세요. 클립노시스의 정의를 내리자면 새끼 고양이가 어렸을 때 어미한테 목덜미를 물리고 클립처럼 그 상황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느껴서 그게 성묘가 되더라도 목덜미를 잡으면 안정감을 느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바로 클립노시스의 정의입니다. 그럼 모든 고양이들이 클립노시스라는 거를 했을 때 딱 잡으면 얼어버리냐, 움직이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고양이 목덜미를 꼬집거나 클립노시스를 위한 클립 기구를 외국 사이트에서는 팔기도 해요. 빨래집게 같은 경우를 넣는다고 하더랬을 때도 애들이 이제 얼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안정이냐 아니냐는 이따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립노시스를 하면 되냐 안 되냐 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이미 국제고양이수의사협회에서 이게 고양이에 대한 학대, 불쾌감을 준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클립노시스를 하지 말라는 포스터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양이의 고양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목덜미를 꼬집어서 든다던가 이런 행동은 절대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감정적으로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위협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덜미를 잡히는 경우는 뒤에서 공격을 해서 아이들이 목덜미를 물거나 아니면은 뭐 교배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강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수컷이 암컷의 목덜미를 잡는 행위,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감정이 되게 불안감을 느끼고 되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클립노시스라고 하면은 보통 보호자님들이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로 아이가 위축이 돼요. 이거는 좀 긴장되거나 좀 무서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아이들이 싫어하죠. 발버둥 칩니다. 보통 고양이들이 여기 목덜미를 이렇게 물거든요. 이게 이제 클립노시스라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보자기가 있죠. 블랑킷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양이를 능숙하게 보는 병원,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담요를 이용해서 아이를 싸고 보정해서 안정감을 최대한 느끼게끔, 그 다음에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목욕할 때 꼬집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은 클립노시스, 소위 말해서 클립처럼 여기를 꼬집는 게 아니라 보통 고양이의 목덜미를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목덜미를 누르는 방법은 보통 손 모양을 V자로 만든 다음에 고양이 목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거죠. 손을 이렇게 V자로 한 다음에 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보통 다 저희가 담요를 싸거나 이 상태에서 오른손 이렇게 하고 왼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담요를 싸거나 이렇게 아이를 보정을 합니다. 잘했어. 암이 쫄았어요 지금. 이렇게 하자마자 쫄았어. 이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지 고양이 목을 가서 꼬집어서 들거나, 저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클립노시스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어린 자묘 시절에는 어미도 가볍게 물어서 가벼운 거리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도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성묘가 돼서도 클립노시스 이 목덜미를 꼬집는다, 꼬집고 뭐 목욕을 한다던가 뭐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기를 저희 양신TV 구독자분들이라면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클립노시스 관련된 거에는 제 책에 소개가 돼 있어요. 정말로 책 본문 내용 중에 이거를 목덜미를 안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책을 사셔서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클립노시스에 대한 오해는 제발 꼭 풀었으면 좋겠고, 누군가 만약에 고양이의 목덜미를 꼬집듯이 잡아서 들어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꼭 저희 양신TV, 양신도 여러분들은 주위 분들에게 꼭 많이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 못 보는 물건이 여기 있다. 이 제품이 뭐냐면, 저희가 이전에 미세먼지 관련돼서 영상을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저희 양신TV 구독자분 한 분께서 이 제품을 저희에게 이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브런트라는 제품 건데,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에어젯 S라고 해서 이런 제품 좀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새로운 상담실 겸 뭐 양신TV 촬영하는 스튜디오 겸 그 공간에서 지금 일단 쓰고는 있어요. 조용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좋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미세먼지 관련돼서 큰 공기청정기 한 개 있는 것보다는 작은 공기청정기, 이게 무슨 강장공장이에요. 작은 공기청정기, 이게 이제 2개가 있는 게 더 효율적일 거다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2개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 제품을 현재 제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브런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연결이 돼서 현재 실내 미세먼지 상태도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터보. 이렇게 하면 터보를 하면 갑자기 터보가 됐죠.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작은 거 필요한 사람들은 이거 딱 좋을 것 같은데, 원룸 같은 데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뭐 양신TV 언제나 열려있다라는 거, BPL에. 오늘 저희 양신TV 저희 오늘 주제 클립노시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